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부자의 습관, 가야 게이츠 지음,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7장에 걸쳐서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작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정대리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서 노후를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러자 다른 동료는 그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월급쟁이가 최고예요. 한 달 일하면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저는 평생 이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술자리에서 그들이 나눈 이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주장했듯이 부자가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 첫째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번다. 둘째는 절약해서 저축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와 보상이 따릅니다. 큰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큰 보상이 있듯 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선택지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절약해서 돈을 모으겠다고 선택한다면 안타깝게도 거액의 자산은 만들 수 없지만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각자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싶은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자연스럽게 돈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란 돈을 모으려는 각오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거나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먼저 돈을 벌겠다는 각오부터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리는 사람은 절약가일까? 부자는 절대 물건을 빌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정말 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자신의 돈을 씁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빌리는 행위의 본질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예외적으로 빌리는 것은 투자금입니다. 부동산 투자금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소신껏 투자합니다. 무조건 돈을 아낀다고 남에게 물건을 빌리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며 얻어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절약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은 더치페이 할까 아니면 한턱 낼까? 정대리는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것일까요? 정대리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하곤 합니다. 특히 회사나 학교 후배 등 자기보다 연배가 어린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가면 대체로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하고 지갑을 열죠. 정대리는 이런 성향 때문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충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산다고 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냥 말로만 잘 먹었다고 할 뿐이잖아. 밥값을 내봐야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하고 말하면서 남자친구가 돈을 허투루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는 애초에 서로 신경 쓰지 않도록 더치페이를 하는 편이 합리적이고 편합니다.
윗사람이 낸다고 하면 진심으로 밥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흔히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많이 밥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도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밥을 자주 사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보를 수집하기가 수월합니다. 부자가 밥값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훌륭한 투자가 되며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돈을 쓴다면 낭비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부자들은 상대에게 밥을 사는 기준이 명확하다. 다음 글은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면이 중요할까? 그 사람의 인상은 겉모습으로 90%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겉모습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더라도 표정이나 몸짓, 입고 있는 옷의 분위기로 상대가 느끼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첫인상이 안 좋았다면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내면이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면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따라 옷차림을 전략적으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따라옵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부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부자는 고집이 센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가 심기를 건드리면 보통 사람보다 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부자는 포기도 빨라서 말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하면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친구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관계는 끊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니까요. 다음은 눈치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민감함이 돈을 불러들입니다. 상황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트러블이 적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민감함이 돈을 불러들인다. 다음은 부자는 행동력이 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나 언젠가 꼭 유럽 여행 갈 거야. 나 언젠가 꼭 미국 여행 갈 거야. 왜냐하면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 그렇게까지 강한 욕구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일인지 스스로 물어본 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일단 체험부터 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다음은 잘 모르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까? 모른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표현이 과하다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본 후 도전하십시오. 도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상금과 서비스의 가격, 즉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통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1,100원, 1,200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손해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지 못한 선택은 저축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은 저축에만 묶어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가격이 상승할 만한 몇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이나 부동산도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부자는 정말 장지갑을 선호할까? 이 글은 돈에 얽힌 소문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장지갑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뜬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지갑을 가지고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지갑은 실제로 사용해보면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을 들으면 수긍하거나 반발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소문이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 깔린 진짜 이유를 파악하려 애쓰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려는 태도가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강하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는 아무리 가난하고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소설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소설 쓰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까요? 돈은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돈과 인연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틀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돈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으로 돈이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쉬운 성품을 타고나는 이유도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주변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에게 모인다. 다음은 징크스를 신경 쓰는 사람은 돈과 멀어진다. 김대리는 출근할 때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전철을 놓쳐버린 날이면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하는 메일이 날아오고 또 그런 날은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며 윗상사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징크스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야무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길흉의 징조를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일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징크스가 올 때에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돈과 잘 사귀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도 솔직합니다. 이것이 징크스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냉정한 것은 나쁜가? 누구든 상대가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자신도 상대가 필요하다면 똑같이 상냥하게 응대하면 될 것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척하면 그만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인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맥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도 원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진정한 인맥을 얻으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인맥과 필요한 인맥을 구별하라. 다음은 SNS를 통해 맺은 관계는 도움이 될까?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SNS를 통해 무턱대고 친구를 늘린다고 한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SNS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발신하고자 할 때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고자 할 때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목적이나 기대 없이 아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사실 그다지 편리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생활의 연장선상에서 SNS를 시작함으로써 비즈니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오히려 개인 생활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SNS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SNS는 필요한 사람을 찾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자. 다음은 결혼 상대의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환경 또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일은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외의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부터 당장 바꿔야 합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 아닌데도 왜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걸까요? 아마 자신의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파트너로 적합한지 아닌지는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상대의 경제 상태뿐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경제적인 견해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배우자로서 적합한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꽃사슴이 한 가지 생각을 덧붙인다면 나부터 그런 배우자의 소양을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돈 거래는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기준입니다. 저는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세진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선물한 셈 치고 주는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선물할 금액과 빌려달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합당한지 생각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한도에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빌려준 다음에는 절대 갚으라고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인척 간의 관계에서도 해당되겠지요. 만약 선물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이런 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친구, 친인척과의 금전 문제로 생각지도 못한 손실을 떠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원칙을 정해 놓으시면 사람 잃고 돈까지 잃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수천 명 부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로 밝혀낸 돈을 부르는 놀라운 비결, 부자의 습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평소의 생활 습관과 돈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